오늘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아미코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혹시 바이오 소재라는 게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미코젠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소재는 세포를 이제 그 배양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포를 키우기 위한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제해서 빼내는 약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에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세포를 키워서 그 세포가 이제 뿜어내는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단백질을 이제 추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출해 낼 때 그 정제용으로 사용하는 게 레진인데 그 레진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정제하는 그런 관련한 소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특수 단백질도 기본적인 바이오 소재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코젠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대체대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그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늘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플러스를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뭐 일반 연구개발만 집중하는 그 회사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차대조표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만 보면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으로 이제 신규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신규 투자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전되는지가 아미코젠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미코젠 주가를 봤는데 네. 그 11월 11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최저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팝업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공지하면서 네. 그 3분기가 중국 사업 등으로 네. 적자가 났다. 네. 근데 4분기는 안 그럴 거다. 네. 되게 딱 팝업으로 공지를 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실적에 되게 예민하고 네. 주주들의 민심을 되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뭔가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실적이 그 분기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고 기업을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악화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과연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서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과연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상증자해서 잘 이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거보다는 유상증자를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낀 이제 주주들이 일부 이제 팔아서 유상증자에 다시 이제 참여를 할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대신 이제 유상증자와 약간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 그러면 센티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미코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효소 개발하는 재주는 있다. 능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번 유전자 진화, 유도 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툴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논문의 설계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유도 진화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그 유도 진화 개념을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발생을 시키고 그 돌연변이 중에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제 유전자들을 따로 모아서 재조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또 우량한 놈을 또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골라내서 거기에서 나온 단백질들을 이제 대량 생산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투자자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미코젠의 연구개발 능력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세 가지로 이제 집약을 한다 그러면 효소 반응 기술, 그 다음에 효소 대량 생산 기술, 그 다음에 고종화 효소 개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이제 드리면은 이제 효소 반응 기술은 반응 산물의 수율과 품질 증대 부분을 이제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 대량 생산 기술은 어떻게 분리를 잘 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든 단백질도 얼마나 수율을 좋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이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효소의 종류에 따른 담체의 종류와 고정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담체라는 거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키우는 미생물이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 미생물이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일단 단백질인데 뭔가 대사를 일으키는,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단백질들이 우리가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섞었을 때 어떠한 기능들을 해내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임상 2A상을 하고 있답니다. 내용은 상당히 이제 간단해요. UDCA라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은 기존에 사용이 아주 흔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간세포를 보호하는 약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용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아미코젠은 이 UDCA를 용해를 잘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해를 고농도로 시켜서 폐로 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폐 손상의 초기 염증 인자인 바이오마커 TNF-알파라든가 인터루킨 6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임상 2A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2B, 그 다음에 3상 이런 추세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쓰이는 약물이라고 하니까 위험에 대한 것보다는 과연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코젠의 경쟁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 레진 분야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레진은 바이오 이제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제해낼 때 이제 쓰이는 정제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이티바라는 해외 회사가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유사시에는 그 레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미코젠은 레진 개발 전문 회사인 퓨리오젠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스웨덴 레진 전문 기업 바이오웍스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술들을 이미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진 분야가 좀 재미있는 게 반도체의 약품을 이제 납품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약물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지만 그 비싼 반도체 전체 공정을 다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서 세포를 배양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미생물에다가 넣고 그 미생물이 우리가 원하는 메신저 RNA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을 만들고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단백질만 우리가 그 안에서 정제를 해서 내야 되는데 정제하는 게 잘못돼서 버렸다.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작업 전체가 다 이제 쓸모없는 작업이 되는 거죠. 따라서 레진 분야는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하고 좀처럼 사용하기 이제 첫 번째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용할 때는 트랙 레코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미코젠의 전략이 뭐냐면 지금 그 캐파를 늘려서 그 캐파에서 나오는 레진을 갖고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에 먼저 팔아서 트랙 레코드를 만들고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다른 외국 회사애들에게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에서 언제 정도 이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를 거 없이
어떻게 그런 납품이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느긋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지도 비슷한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아미코제는 참 그 전략적인 제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 한 4-5개를 이제 제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들여오고 기술을 준 회사한테 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사주고 그 돈을 갖고 다시 아미코젠의 자회사를 투자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지분을 섞는 기술이 대단히 이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티아라는 미국의 회사하고 아미코젠이 만든 비욘드 셀하고 합작법인을 체결을 했어요. 이거는 아티아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티아 기술을 아미코젠이 가져오는 거고요. 대신 이제 기술 이전료를 아미코젠은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불한 돈을 다시 아미코젠 자회사 비욘드 셀에다가 다시 이제 집어넣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낼 것이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국내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두 회사에 얼마나 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배지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6.5조 원이고요. 2025년도에는 거의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 이거는 당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수입하는 배지의 양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체해 나가겠다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셀트리온에 어떻게 납품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진과 배지를 함께 생산하는 근데 유일한 기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를 함께 생산한다는 게 뭔가 유통상이라든가 그런 강점이 될까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추세가 뭐냐면 CDMO를 하지 않습니까? CDMO라는 거는 우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네가 일단 다 만들어줘, 개발을 해줘 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 레진의 선택권이라든가 배지의 선택권 이런 것들은 CDMO한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레진이나 배지를 한꺼번에 커스터마이즈 해서 같이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설득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엔 엔도리신이라고도 하는 엔도라이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박테리아가 있고 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그 박테리아에 의존해서 사는 박테리오 파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미생물인데 미생물의 안에 들어가서 그 미생물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또 확산시키는 거죠.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박테리오를 다 부시고 또 나와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옮기는 박테리오 파지라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슈퍼 박테리아가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슈퍼 항생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엔도라이신은 이제 항생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박테리오 파지가 만드는 단백질 물질이에요. 이게 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박테리오 파지가 가지고 있는 효소다.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DNA를 가지고 있고 박테리오 파지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박테리아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 DNA를 발현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박테리아 안에 있는 물질들을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엔도라이신이다라는 거죠. 숙주같이 기생해서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다음 세대에 그런 슈퍼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일 라이산도하고 상호 지분 교환, 좀 전에 들은 또 지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바이오 시밀러 회사하고 또 지분 또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장 전략이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도라이신이 굉장히 성장성도 높긴 한데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미코제는 효소를 생산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도라이신에 대한 그 생산성을 아미코젠이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게 협업의 강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신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비피도라는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지금 유산균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아미코젠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유산균 처방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유산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투자 현황을 보면 거의 1,5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신규 투자를 1,500억이 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요약을 하면 효소라든가 효소 관련한 제품들, 그다음에 레진이라든가 뭐 배지, 엔도라이신 이런 제품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확장력,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그런 분야들이 이 회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좋은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한꺼번에 먹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약을 한꺼번에 여러 개 이제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화력입니다. 얼마나 잘 소화시켜서 이제 내 몸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잘 실행해 나가는지 지켜볼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공장이 완성되고 신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때까지는 공장이 잘 지어지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